농취증, 우리 농취증 이러는데, 예, 뭐죠? 농취증이라는 게 원래는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농취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농지를 있지 않습니까? 경매만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이런 어떤 그 일종의 허가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발급을 못 받으면은 농지를 일반 중개건 경매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매일 경우에도 반드시 발급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농취증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이하의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죠? 농업인의 지위가 돼야 하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자 면적이 그러면은 농업경영계획서까지 들어가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냥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농취증 발급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자격에서는 까다로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주말 농장용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그게 좀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까지. 그죠? 어떻게 까다로워졌냐면은 저기죠. 농림지역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농림지역 하면은 좀 뭐 하면은 여러분이 딱 연상을 뭘 하면 좋으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절대농지 이런 말을 썼어요.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경지 정리된 거 있죠. 그리고 지도 열면은 지적 편집도 하면 녹색으로 촥 이렇게 되고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거, 정리된 거. 예, 그런 게 주로 농림지역이 많죠. 그런 어떤 이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급을 못 받아요. 예, 그거는 농업인 그리고는 농업법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1000제곱미터를 넘는 거는 아예 가능하겠죠. 이제 농업인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1000제곱미터라는 그게 뭐냐면은 토지 하나가 1000제곱미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은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 6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경매로 5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를 이거를 한번 낙찰을 받고 싶다. 예, 그런 경우에도 합하면 뭐예요? 인당이에요. 아니,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100이 되잖아요. 1000을 넘어가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또 들어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디에 해요 하면은 읍면사무소.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민원24 하죠. 온라인. 그죠? 예전에는 그냥 가서 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도 미리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재하는 내용은 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예, 본인의 그죠? 인적사항 그리고 농지 뭐 집원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기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취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취증이 필요가 없는 농지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농취증이 필요 없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경공매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매각물건 명세서 들어가면은 농취증이 모든 농지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잘 모르면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심히 보세요. 보시면은 필요하면 필요하다,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언급을 안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이나 그죠? 예,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로는 뭐예요? 대지이므로 예,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예, 라는 사실조회 해신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건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꼭 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냐면은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시골 가면은 시골집이 빈집이 되게 많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도회지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예쁘게, 그죠?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말, 그죠? 약간 그 별장식으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완전히 폐가로 이렇게 있다가 어떤 경우는 그 폐가로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아예 건물을 멸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멸실시키면은 그냥 땅만, 그죠? 땅은 그대로 대지인 거예요. 예, 분명히 용도는 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고 나니까 빈터가 되니까 땅이 아깝잖아. 그러면은 그 이웃 사람들이 거기에 주로 뭐 텃밭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하고만 그것은 본인들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돼서 그게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리어 공부상 뭐죠? 용도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증이 필요하다. 농지로 이렇게 봐서 농지증이 필요하다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우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은 매각물건 명세서 열심히 보면 돼요. 예.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다 알면 좋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매각물건 명세서 열심히 보기. 저는 컴맹이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은 껐다 키기, 컴퓨터 껐다 키기 이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열심히 보는 거. 감정평가야 뭐 여러분 감정평가서 봅니까? 감정평가서도 열심히 막 보다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현황조사서 보시고 문건 송달 내역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녹지증에 대해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치니까 어떻게 나와요? 녹지증이 뭐다라는 게 그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A 이것도 Q&A 있다 그죠? 일반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지증 Q&A 쫙 있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 여기 나오네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은 걸로 간주되나요? 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고 답이 나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니까는 뭐죠? 정부24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그죠? 이런 것도 나와 있어. 묘지로 사용 중인 농지 취득, 농지 자격 증명 없이, 농지증 없이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그러면 쭉 이렇게 전문가들의 답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하면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구경 좀 하면서요. 자, 볼게요. 아까 사랑의 배터리님, 시연님까지 제가 인사드린 것 같고, 로스캐슬님 반갑습니다. 자, 대면님 채팅창에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주셨네요. 농지증은 전국 합산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은 주말 용동 체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600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500을 취득해요. 500이라고 해서 500이잖아. 1000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안 넘잖아. 이렇게 아니고 기존 있던 거하고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핑거 프린세스. 자, 영농 경력은 본인 농지에서만 인정되나요? 저 임차한 거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원권님, 권원님입니까? 원권님, 반갑습니다. 원주입니다. 아, 원주입니까? 원주 하면 왜 원주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왜냐면은, 친구가 이제 원주에 있어서 대학 다닐 때 원주를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경매 물건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어요. 그, 뭐지? 세브란스코 병원, 연대병원, 그리고는 그 앞에 그 조금 내려오면은 번화가, 그리고는 시장 있고, 그러고는 몇 군데 이러면서 이제 가봤죠.
원주. 가깝다, 그죠? 원주는 너무 가깝대요. 처음엔 저는 원주, 아닌가 강원도잖아, 그죠? 근데 이 강원도, 지금은 더 가깝죠. 지금 1시간 안 걸리잖아, 서울까지, 그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시고, 일단, 음, 사랑의 배터리님이 질문이 뭐죠? 농지를 낙찰받아서 집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을, 그죠? 하는 목적으로 지목 변경할 때도 농지증이 필요한가요? 농지증이라는 거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농지를 취득할 때, 예, 취득할 때. 매수를 하는 자격이죠. 예. 자, 그리고 네, 미리 이제 입찰 전에 물건 보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을 하는 자격이에요. 그게 이제 농지증이 필요한 땅 같은 경우에 내가 뭐죠? 사람에 따라서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신청을 해보면 돼요. 본인의 인적사항과 농지에 대한 뭐죠?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겠죠. 나한테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돼요. 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와 실제와 다른 경우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단적으로 무조건 100% 가능하다, 뭐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어느 누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렇게만 말씀드려서는 분명히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기재가 안 됐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재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불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가 안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막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아이고 그러느니 그냥 포기하고 내가 입찰 보증금 그냥 날리고 말지 소송하느라고 그냥 사람 특히나 법원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참 가능성도 그렇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면은 전혀 법원은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내용이 제대로 안내가 됐는데도 본인이 그죠 입찰가를 동그라미 하나 더 쓴 거 그걸 가지고도 불허가를 또 받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금 로스캐슬님이 물어보는 매각물건 명세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 매각 불허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를 100%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원주의 치악산 있죠. 예, 그 중앙시장. 자, 농지증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영농계획서에 트랙터까지 구매 예상한다고 적습니다. 호미 3개, 괭이 5개, 삽 4개 이렇게 쭉 적습니다. 데미안님 너무 재밌어요. 트랙터도 살 거다. 그렇군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죠? 예, 참고로 할게요. 예, 농기구 산다고 그냥. 예, 그렇군요. 음. 농지증 대필해주는 행정사한테 의뢰하면 비용 대충 얼마나 들어갈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예전에는 행정사 뭐 법무사 이렇게 그 뭡니까? 그런데 앞에 관공서 앞에 행정사건 법무사건 이러면은 아주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아주 옛날에는 저도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5만 원인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그 다음에는 뭐 의뢰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얼마 받는지. 요즘 얼마 받는지 진짜 필요 없어요. 검색만 잘하면은 샘플도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오고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입찰한다고 해서 내가 또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걸 번번이 돈을 주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10만 원 올랐네요. 예. 매각물건 명세서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매각으로 이런 식으로 로즈캐슬님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은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경매하고 이게 법 관련은 있지 않습니까? 수학하고 달라요. 제가 정말로 한두 사건만 해보고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겪은 걸 가지고 이래요, 저래요 하고 답변을 드릴 텐데 제가 너무 많은 사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는 그런 답변을 제가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예, 다 다르더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다른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다 그죠? 근데 이 경매 이 법은 그렇지가 않더라. 그래서 수많은 판례가 있고 한번 예를 들면은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뭐죠? 항소를 한다 그죠? 또 재항고한다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판결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음. 자, 복수초님, 안녕하세요. 양주입니다. 물건을 보고 농취증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10% 날리나요? 농취증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농취증이 나온지 미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경매에 물건이 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건 같은 경우에도 14일에 여유가 있고, 유찰될 물건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해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농취증 제출 못하면은 보증금을 그저 몰수한다라고 그저 대부분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 해보시고 물론 아주 뭐 특별한 케이스 아주 일부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는 경우들이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농취증은 안 나오는데 뭐죠? 반려증을 가지고 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답변을 원한다면은 보증금 날립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자, 농취증 우리 보면은 특히나 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많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예, 예전보다는. 게다가 저희는 이제 그 특수물건 하고 있는 그 소액투자반이란 걸 제가 저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법정지상권 또는 지분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정지상권하고 지분이 결부된, 그죠? 결합돼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농지, 뭐 토지 이런 지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얼마 안 되잖아요. 지분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거 이런 거. 그 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검색해보면 바로바로 이제 다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는 지금처럼 그죠? 검색을 하셔가지고는 쭉 내용을 그죠? 파악을 하시고 예,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신청했는데 어떤 사람 참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청했는데 쌤 입찰 안 들어가면은 어떤 제재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또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음. 면사무소, 예, 면사무소 산업계장님들하고 잘 말씀드려야. 예. 옛날에는 면사무소 진짜 직접 가고 했었거든요. 어, 너무 옛날 하니까 할머니 같다. 라떼. 면사무소 막 차 몰고 막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거 그런데도 뭐 이제 긴장돼 가지고 괜찮다 하는데도 뭐 별거 아니라 하는데도 근데 처음 할 때 옛날에 제가 밀양이었는데 예, 5만 원 주고 의뢰했어요. 그랬었어요. 자, 예. 로즈캐슬님 전세 내셨다 지금. 다른 분이 질문 안 하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걸 드릴게요. 등기부 현황에 채권 금액 중 청구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는 왜 그런지요? 말 그대로 청구 금액이에요.
등기부에 보면은 등기부 따라서 근저당, 뭐 가압류, 뭐 가등기, 뭐 별거 별거 다 있잖아요. 압류도 있고. 자, 그런데 청구 금액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가압류권자일 수도 있고 담보가등기권자도 있고 뭐 다양하죠. 자, 그런 어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시점에 자기가 받아야 하는 돈이 청구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빌려준 돈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이고 경매에 신청할 당시에 이자가 밀린 게 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억 2,500. 뭐 그렇게 되겠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경매에 신청한 채권자 그거를 압류 채권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압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당시에 받아야 하는 돈. 그러면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구 금액 그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계속 불어나요. 계속 불어나는데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채권 최고액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행복대마왕님. 행복인데 왜 마왕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잘 될 거야 님이 있다. 농취증은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예, 미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가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합니다. 갔다 와서도 애매하게 얘기하면 면사무소 가보셔야 해요. 자, 아이고 진짜 뭐지? 그다음 뭐지? 근저당 금액이 110%, 130%, 보통은 120%죠. 120%. 그런데 때에 따라서 예전에 보면 110%, 130%뭐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대출 받을 때 거의 120%로 채권 최고액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원금의 110%, 원금의 130%까지도 하는 데도 있다라는 말만 들었고,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120%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님은 몇 퍼센트 했어요? 사랑의 배터리님은 채권 최고액 몇 퍼센트 하셨어요? 110%, 130%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어디서 보통 그렇게 하나 하고 좀 궁금해서 110으로 했었어요? 그렇구나. 예. 행복대마왕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질권부 채권 요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뭐냐면은 근저당권이 뭐냐면은 담보대출을 해주고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담보대출을 해줄 때 그 근저당권자가 뭐죠? 자기 돈으로 저기를 빌려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와서 빌려준다.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가 거기에다 질권 설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NPL 하다 보면 많죠.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은행권 근저당이 아니고 개인 근저당 같은 경우에 그죠? 그렇죠? NPL을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상호신용공고나 어디 다른 데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저당 저기를 하면서 그걸 인수하면서 그 돈을 빌려준 그쪽에서 질권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배터리는 영어 배터리지. 배터리가 영어. 배터리는 한국말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는 일본말. 자, 질문 없으시면 마감합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마감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영상 밑에 궁금한 거를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영상을 몇백 개 올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사실 요즘 유튜브 안 찍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밤늦게까지 예, 1시간 동안 월요일 참 힘든 때 월요병 있잖아요. 예,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는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봬요. 예.